안녕하세요. 해외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오늘 영상은 느리지만 든든한 RSI, 가시성을 높이는 지표 설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음, RSI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죠. Relative Strength Index. 우리말로 하면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모멘텀 지수이고요.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웰레스 와일더라는 분께서 1978년도 개발한 지표고요.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이제 측정한다. 이런 표현인데 상승폭 하락폭이 있겠죠. 직전에 이제 직전 n 값에 상승폭 하락폭이 있을 텐데 그 상승폭 하락폭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백분율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백분율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100까지고요. 일반적으로 30, 50, 7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30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제 과매도 구간, 50이면 이제 중심선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70은 이제 과매수 구간 이렇게 표현들이 되는데 요 구간은 이제 차트의 분봉이나 뭐 보시는 분들의 그런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를 바꿔서 보실 수는 있어요. 뭐 나는 35, 뭐 70, 뭐 75, 25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변형해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상단에 있는 게 RSI예요. RSI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50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을 색깔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50 안에는 이제 색을 또 바꾸고요. 그리고 좀 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선은 이제 RSI 선이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좀 두꺼운 보라색 찐보라색 선으로 가 있는 선은 이제 시그널 선입니다. 시그널 선은 RSI 선을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SI 선을 평균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 선 같은 경우는 약간 두꺼운 선으로 표현을 해서 RSI 선이 시그널 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는지 하향 돌파하는지까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50, 30, 70 이런 식으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RSI 선이 과매수 구간에 이제 들어갈 때 상향 돌파해서 들어가는지 또 시그널 선이 들어가는지 또 RSI 선이 내려오는지 또 시그널 선이 그 과매수 구간에서 내려오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표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일단은 50을 기준으로 상방은 진핑크색, 하단은 이제 하늘색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금요일 차트예요. 금요일 차트인데 이제 상방으로 계속 원웨이의 방향으로 이렇게 차트가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RSI가 한 번도 이제 0 이하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죠. 새벽 지금 6시, 5시가 넘어서 이제 내려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마감할 때쯤 내려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RSI가 한 번도 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고 차트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선 찐핑크선 위에서 지금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사이를 지금 오고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RSI의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50 이상일 때는 이제 매수 구간이다. 매도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던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진입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50 이상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노리자. 뭐 이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보시면은 이제 음, 밀물에서 계속 이제 RSI가 50 이상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지난번에 함께 만들어 본 CCI입니다. CCI는 밀물에서도 이렇게 파도들을 만들죠.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도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파도가 만들어질 때 매수를 위주로 우리가 진입을 하지만 이런 파도를 기준으로
이런 중심선 위에, 당일의 중심선 위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서 어느 선에 닿는지 지지나 저항 내지는 추세를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가 타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좀 유리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RSI에 이렇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좀 더 가시적으로 이 기준선이 지금 RSI 선이 있고 시그널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RSI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내지는 하향 돌파할 때도 색이 변하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매매할 때 좀 더 좀 편리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오늘 함께 만들어 볼까 하고 여러분께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위에는 좀 전에 보신 50을 기준으로 한 RSI고요. 그 하단에 2번을 보시면 색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죠. 요거는 이제 RSI 선과 시그널 선을 이용해서 색을 하나 더 넣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함께 놓고 보시더라도 매수 구간에서 지금은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CCI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구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색을 표현하는 이런 이제 지표 설정의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매매 응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0선이 기준으로 돼서 뭐 50선 이상에서는 매수 구간, 이하에는 매도 구간 이렇게 표현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 30이나 70 내지는 뭐 75, 25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을 설정해 놓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갈 때 매수를 따라 붙는다, 매도를 준비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과매수 구간에서 빠져 나올 때를 노리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과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안에서 어떤 선을 상향 돌파 내지는 하향 돌파가 매수의 기준을 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캔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함께 만들어지는 거지. 보조지표가 뭐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가격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빠집니다. 가격이 만들어지고 보조지표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행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놓고 구간 안에서는 내가 매수가 유리하다, 매도가 유리하다 정도로 보실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거보다는 가격 타점에 있어서는 이제 차트 캔들에서 뭐 지지 저항이라든가 추세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을 여러 개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이럴 때 매수 구간에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선에서 어느 가격에서 내가 매수에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각자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밤에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해서 원웨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장이 끝나고 났으니까 이렇게 원웨이처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중간중간에서 확인하는 거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처럼 하단에 이렇게 저희가 계속 함께 만들어 왔던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도 제가 선을 세 개를 모았죠. 세 개를 선을 모아서 제일 장기 스토가 이렇게 연두색 과매수 구간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자. 뭘 조심해요? 매도 조심하는 거죠. 매수 구간에 있으니까. 과열되어 있는 거는 더 과열을 시킵니다. 특히 긴 스토가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쉽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함께 이제 보시는 거죠. 함께 보시면서 스토의 제일 장기선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RSI도 50 이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CCI는 작은 파도를 만들고 RSI의 시그널선과 RSI 선이 어떻게 교차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 선은 어디에 걸쳐 있는지 지지와 저항 고점대를 누르고 이제 돌파를 하면 이제
계단식으로 저항을 만들고 계속 상승해 가는 모습, 거기서 보조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조지표를 보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이 선들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RSI의 기준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밴드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의 단기, 중기, 장기의 선들이 모두 정배열로 서는지 또는 역배열로 서는지, 이런 과정들을 함께 지켜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일 짧은 선이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그럼 장기선을 아래로 내리려면은 단기가 몇 번이나 움직여야 내려갈까? 이런 것들은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보시면은 눈으로 확인이 되십니다. 예를 들면 뭐 단기가 뭐 쌍봉을 그린다든가 뭐 쌍바닥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 중기가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응용하시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꺾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단기선들 같은 경우는 봉 한두 개에 꺾여서 내려가거나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 지표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써 있는 글들 보면 RSI 선, 시그널 선 돌파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래서 지금 매매 방법은 RSI만 갖고 할 경우 이렇게 50선 기준, 과매수 과매도 기준, 그리고 RSI 선과 시그널 선이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보고요. 또는 이제 항상 나오죠.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격은 더 높아지는데 이제 지표의 그림은 이제 고점을 넘지 못할 경우, 그러면 이제 강도가 좀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써 있는데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주의하자, 이렇게 표현돼 있죠. RSI도 과매수 구간을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 일단 들어가면 여기서는 매도 주의입니다. 매도 준비가 아니고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항상 RS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있거나 과매도 구간에 들어있을 때는 함부로 이제 영매매로 진입하시면 안 돼요. 추세를 연장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함께 이제 주의해서 보자. 그리고 이제 기타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RSI 선과 그리고 시그널선 사이에 이제 색을 입혀서 하는 방법을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보신 그런 화면이에요. 캡처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RSI가 위아래 두 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일단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지표 추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찾기에다 RSI를 누르시면 이렇게 RSI 시그널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적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맨 위로 끌고 올라갈게요. RSI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게 이제 폴트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라인 설정에서 과열은 저는 진핑크로 하고요. 침체는 뭐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값을 50, 아래도 50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기준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요. 라인선에서 시그널선 9라고 되어 있는 선을 저는 선을 좀 두께를 2로 만들어서 좀 두껍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그널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RSI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고 하향 돌파를 할 때 캔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서 모멘텀 지표겠죠. RSI 시그널을 클릭하시고요. 복사하기를 누르십니다. 거기다가 저는 A RSI 이렇게 해놓고, 지난번에 함께 만들어 보셨죠. 가로 열고요. 일목균형표, 이렇게 꼭 일목균형표라고 쓰셔야 합니다. 일목균형표라고 쓰시고요.
1번 수식, 2번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값이라 값이 있죠. 그럼 1번 수식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4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RSI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수식 1번 복사했고 수식 2번 컨트롤 C 해서 수식 5번에 컨트롤 V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제 시그널이니까 그냥 S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번 수식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시고요. 2번 수식도 지우고 4번 복사한 거 있죠. 그리고 5번 복사 잘 돼 있습니다. 그 지표 설정 조건은 이제 펄트 값이 14,9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인 설정으로 가볼게요. 라인 설정으로 가서 이제 RSI 선을 과열은 이제 빨간색, 이제 침체는 곤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과열 침체 구간입니다. 그리고 RSI 선은 핑크색, 그리고 기준선은 하늘색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S 시그널 선도 과열 침체는 요거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기준값은 저는 과열은 75, 또 침체는 25. 펄트 값을 하겠습니다. 70, 여기는 30 이렇게 놓고요. RSI 과열 침체 똑같습니다. 여기도 70, 여기는 50, 아니 30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RSI 시그널선 두께를 아까처럼 2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수식 검증, 수식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저장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색의 기준으로 이제 보조 지표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닫기 하시고요. 다시 캔들이 없는 곳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지표 추가 누르신 다음에 A, 그쵸? A로 RSI 일목균형표 금방 만든 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선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걸 위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RSI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색이 구분이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표현을 가지고 색 구성은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라인을 2로 하지 말고 1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좀 더 깔끔해졌죠? 그럼 이제 넘어갔을 때, 그죠? RSI 선이 과매수로 갔을 땐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그쵸? 내려갔을 땐 곤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곤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핑크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찐핑크가 좀 강하니까 찐핑크 색을 연핑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구분이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RSI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잔파도가 움직이는지, 매수 구간에서 RS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잔파도가 가장 빠른 신호는 제가 아래 CCI라고 말씀드렸죠. RSI는 좀 느립니다. 느리다고 표현 드린 이유가 이렇게 50 이상으로 보고 이하로 보고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을 함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느리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CC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매수 구간에서도 어떻게 파도가 움직이는지, 매도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한번 수식도 만들어 보시고 같이 보조지표를 올려놓은 다음에 캔들의 움직임이 보조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눈에 익숙해지셔야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번 봤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요 항상 변하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늘 변한다. 확신할 수 있는 건 늘 변한다지
지금 방향이 매수야, 매도야라는 방향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확신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늘 변한다는 걸 언제나 가슴 깊이 이제 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몸으로. 시장이 변하는 것을 제가 따라가는 거지. 제가 선택한 걸 시장이 따라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크게 손실을 보는 날들 보면 확신을 갖는 날들이거든요. 오늘은 매수, 오늘은 매도야, 오늘은 양봉이 확실해,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런 기준을 갖는 순간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대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고정되는 날, 확신을 갖는 날 굉장히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차트에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예측은 변한다, 변한다, 불확실하다, 변한다는 걸 가장 명제로 두고 이제 매매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른 손절과 빠른 대응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드리자면 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성공 매매하시기를 항상 저는 응원 드립니다. 올해의 그런 마음가짐은 저를 포함해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접자. 내 생각은 일단 접어놓고 우리가 보조 지표를 보는 것들 이렇게 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방향이라 가시적인 부분들을 빠른 시간에 판단하자라는 거거든요. 보조 지표를 놓고 매매 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의 타점은 가격이에요.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레인지 범위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레인지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가격에 진입을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일단 정해지면 어느 가격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분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RSI 보조 지표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키움증권 영웅문이고요. 지금 이 정도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 더 이상 보조 지표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가지셔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실 건지 모든 걸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는데 이게 유용하더라 이런 것들만 선택해서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어디에서 이제 타점을 잡을 건지를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피보 이제 펼치는 것도 이제 전날의 고점 저점 뭐 이런 표현 드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함께 보시고 내지는 N등 분선, 이렇게 N등 분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이동 평균선 함께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뭐 지지 저항선 굉장히 유용하죠. 이런 지지 저항들 물론 짧게 움직였지만 짧은 폭이지만 이것도 가격으로 치면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보여지잖아요. 가로선만 그어도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 지금 RSI가 지금 뭐 위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CCI가 어떻게 찍고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또 움직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어디 있구나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는데요. 멈춰서 있는 거는 멈춰 있는 그림일 뿐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움직일 때 움직이는 시간을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하셔서 매매를 실투를 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예, 모의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실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뭐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RSI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거를 응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을 나는 이렇게 세 개 겹치는 거 싫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토를 펼치고 오늘 지금 표현한 대로 일목균형 표현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복사하셔갖고 선을 만들면 이렇게 색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평선을 펼치셔서 이평선 사이사이에 색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평선 사이사이에 색을 넣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캔들이 가려져요. 캔들로 인해서 사실 이평선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캔들을 가리고 보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평선에는 색을 넣지는 않고요. 이평선도
이것저것 넣어 보시면 이제 단순 이평이 좋은지 지수 이평이 좋은지 뭐 본인들이 맞는 이평의 그런 형식들 방식들이 있고 이평 선들의 값들도 뭐 12평이 맞다 뭐 15이평 누구는 22평 누구는 뭐 25이평 이런 식으로 보는 기준들이 다 다르세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캔들의 이제 분봉을 몇 분봉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계속 펼쳐 보시고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을 좀 내셔서 계속 돌려도 보시고 평일에는 이제 뭐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제 장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함께 하시면서 이게 계속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RSI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매매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